네, 이제 곧 선거가 시작됩니다. 그 운동 앞두고요. 자, 단일화란 논의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부회하고 받아들여질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권 내에서는 좀 더 감정이 섞인 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요. 늙은 하이에나라고 불렀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일단 지금부터 여론조사 숫자 하나 보여드리면 왜 더불어민주당이 단일화하자고 얘기하는지 숫자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김유린 기자, 실제 강서갑이 이런 거죠? 네, 강서갑은 원래 구상찬 18대 의원과 19대 신기남 의원의 이 맞대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었는데요. 네. 이 신기남 후보가 컷오프가 되면서 이 네. 1여 다야의 이 새로운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네.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네. 이 구상찬 후보가 28.5%, 네. 그리고 더민주의 금태섭 후보가 24.7%입니다. 여기에 원외 정당인 신기남 후보가 7.2%이고요. 또 네. 국민의당 김영근 후보가 6.6%입니다. 이 현재 결과만 봤을 때는 구상찬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지만 이 야권 연대가 이뤄질 때는 그 결과를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백철 무소속 후보는 자유선진당 출신이니까 약간 보수 성향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 양쪽 끝에 보수 성향 후보가 있고 이 중간 셋이 이제 중도, 좌파,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기 때문에 금태섭 후보야말로 연대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자,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야 모두, 특히 야당 내에서 구애하지만 꿈쩍하지 않는 국민의당까지 다양한 상황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요. 자, 그 영상 보시면서 왜 단일화가 쉽지 않도록 돼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우리가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대 없이는 자신 없다는 무능한 야당을 대체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면서 적당히 2등에 안주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하는 대안정당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야권이 연대해야만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수 있고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야권이 분열하면 장막 뒤에서 웃을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자, 일단 박성원 부국장. 네. 안철수 대표는 저 야권 연대만에 매달리는 야당 심판하자 그랬습니다. 네. 이거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아마 적어도 명분 면에서 네. 안철수가 그 거대 양당의 독점 구도를 깨트린다. 여기 정치 생명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 어떤 틀을 접은 채 당대당 연대를 한다는 것은 네. 스스로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현재 가장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지역별로 후보자들끼리 연대하는 것. 네.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이런 것인데, 단 이것도 중앙당과 협의 없이 임의로 후보들이 말하자면 후보 간에 뒷거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어떤 대가 때문에 선거법 위반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당의 명분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중앙당과 사전 협의 없이 하는 것은 제명 대상이다. 이렇게 당에서 강력히 현재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희철 변호사, 이렇게요.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 얘기했는데 사전 협의 없이 후보 단일화하면 제명할 수도 있다. 모든 정치를 취해서 퇴출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네요. 예. 왜 이런 겁니까?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인 현재 대표 체제를 들어가면서 네. 국민의당이 분열해 나갔던 그때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야권이 진노 이른바 패권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됐던 그런 상황이 다 제거가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제거됐다라고 본다면 국민의당이 현재 창당한 것이라든가 남아 있는 게 명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현재 와서 연대를 또 인정해 준다는 것은 김종인 대표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네. 현재 지금 지금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다 고스란히 인정하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겠죠. 그런데 김유린 기자, 이게 중앙선관위 자료인데요. 이거 대류만 보면 정말 여당은 하나, 야당은 너무 많이 분포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 253개의 선거구가 있는데요. 이 중에 178곳이 바로 1여 다야 구도가 펼쳐진 곳입니다. 네. 그중에서 수도권만 또 105곳이나 되고요. 특히 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3개의 야당이 동시에 격돌하는 선거구가 43곳이나 되다 보니까 네. 이 선거 단일화가 되지 않을 때는 야당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안철수 대표가
심판하겠다. 거대 정당 맨날 자기들끼리만 싸우다가 2당 체제 유지하는데 이렇게 단일화에 매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심판하겠다는 말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김홍걸 씨까지 등장해서 이 얘기를 하네요. 그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예 난 새누리당 도와주러 나왔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던지 말로는 스스로를 야당이라고 부르면서 여당을 도와주니까 이적행위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요즘 우스갯소리로 어부지리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여당 후보들이 안철수 대표 찾아가서 큰절을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3당을 만드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걸 안철수 저는 의원이 네. 안철수 대표가 이제 등짐을 진 건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을 안철수 대표한테 네. 예를 들어서 야권 연대해서 네. 새누리당 독주를 막아라라고 한다는 것은 네. 이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네. 전방문 닫으라는 거거든요. 네. 간판 내리라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한테 그걸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 말입니다. 꼭 야권 연대해서 네. 새누리당을 저지하는 것이 그게 정입니까? 선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안철수는 국민한테 물어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제3당 필요합니까? 지금 양당 그런 체제를 좀 깨서 네. 우리가 한 40석이라도 만들어서 네. 그 양당의 독주를 한번 막아보겠다고 나왔습니다. 네. 라고 간판을 내건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야, 그 간판 내리고 야권 연대해서 네. 그 새누리당 저지하자는 것이 네. 과연 국민의 선택지에 맞는 것인지 네. 그런 어떤 굉장히 많은 점에 있어서 네. 차원이 다른 네.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김홍걸 부위원장이죠. 선대위 부위원장이 됐는데 하는 얘기를 보면 어부지리란 말을 오늘 2번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제3당, 신당, 새정치하겠다고 나온 국민의당 후보들이 사실은 우리 후보 떨어뜨리고 새누리당 당선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니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을 겨냥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호남의 유권자들이요 3당 지지하지 마시라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엔 연대 가능성 현재까지는 계속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창원에서 하나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만 야권 연대 불이 붙지 않는 건데 어차피 총선 결과로 안철수 대표건 다 책임져야 되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네, 결국 이제 문제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교섭단체,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일정 부분 성공을 거뒀다면 안철수 의원의 이러한 제3당의 명분이 어떤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서 네. 나름 그 성과를 거둔 것이고 네. 이런 성공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만일에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채 일정 부분 수도권에서 상당 부분 3%든 5%든 지지율을 까먹는 수준, 네. 본인들이 어떤 유력한 당선 근처에 가지 못한 채 네. 이랬을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상당 부분 결국은 아까 지금 김홍걸 씨가 공격하는 것처럼 네.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안겨준 야권 패배의 주역이다. 이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또 현실이죠. 4월 4일이 마지노선이라는데 그게 왜 그런 겁니까? 네, 4월 4일이 바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날입니다. 네. 이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에 야권 연대가 되면요, 이 투표용지 우측에 이 사태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데요. 네. 4월 4일 이후에 야권 연대가 되면은 이 사태라는 글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일화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어쨌건 김종인 대표 그리고 안철수 대표 모두 호남의 마음을 놓고 이제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한쪽은 비난하고 한쪽은 왜 이렇게 몰아붙이냐고 말합니다. 그 두 분의 공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호남의 정치인들이 기득권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굉장히 무사람들하게 지냈다고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위원장께 경고합니다. 더 이상 우리 당 후보들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마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기주의, 안일함만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만들어 가려는 우리 국민의당의 앞길을 막지 마십시오. 자, 지금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공방이 좀 있었는데요. 박성호 국장. 네. 일단 호남의 판세를 보면 네. 현재로서는 네. 김종인 대 안철수 두 사람의 경쟁 구도가 되어 있잖아요. 네. 자, 우리 후보 비난하지 말라, 막말하지 말라 이렇게 또 일침을 놨네요. 네. 김종인과의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이제 현재 당으로 볼 때 김종인 씨가 현재 어떤 더민주의 대표성을 획득했다기보다는 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네. 일시적으로 메꿔주는 하나의 네. 보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현재 보면은 김종인 대표가 와가지고 어떤 광주 출신임을 강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도 지금 적지 않은 또 논란으로 번지고 있어요. 네. 이와 기회를 같이 해서 지금 당 지지도나 이런 데서 네. 미세하게 보면 지역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네. 최근에 팽팽하던 데서 다시 또 국민의당이 좀 오르고 이런 전반적으로 더민주가 또 후보들이 좀 이렇게 고전을 하는 이런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상당히 네. 판이 유동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좀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 이제 여러 가지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분들이 정치판에 나가서 이 현재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표현이 하나, 둘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너무 감정적인 발언, 선을 넘어서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늙은 하이에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씨 발언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으로 정글에서 못된 짓만 하다가 여우집에 불러온 늙은 하이에나처럼 무리하게 짝이 없는 작태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호남을 향해서 참 뭐 하나 생각해 주신 분이 아니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가 필요해서 바지 사장으로 모셔온 것 아니에요? 나는 문재인 전 대표예요. 이 표현이 점점 높아지는 거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네. 감정이 점점 그야말로 에스컬레이트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아마 선거 끝날 때까지 가면 네. 더더욱 강화될,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거 지금 현재 이 초입인데도 이러는데 네. 나중에 진짜로 박빙 네. 그런 지역구가 많이 나타나고 네. 그 다음에 단일화 요구라든가 거기에 대한 반발, 네. 단일화를 한쪽에서는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할 수 없는 네. 그런 일이 생기면 아마 굉장히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단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네. 하여간 당을 책임지는 네. 입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이 주는 폐해가 심합니다. 예전에 대변인들도 서로 처음에는 좀 저걸 하잖아요. 네. 신사협정을 맺잖아요. 네. 나중에 가면 다 깨지는데 특히 이 선거 국면에서는 좀 대변인끼리 좀 신사협정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건 최근에 나온 그 글들을 보면은 결국 이 정치란 이 중요한 그 정치 현상을 교과서로 본다면 이런 교과서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줄 태도가 돼 있느냐, 우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자,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강하게 전달하되 표현만큼은 좀 다듬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저렇게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싸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에 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역전이 됐습니까? 양지열 변호사.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떨어졌네요. 일주일 만에 6.1%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역시 공천 때문이겠죠? 공천 과정에서 네. 특히 이제 약간 친노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발언을 했던 분들이 비례대표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에 관한 정체성 논란이 있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김종인 대표의 김종인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 대표직을 그만두겠다 이런 논의도 있다 보니까 네. 특히 광주 전남 지역, 호남 지역에서의 네. 지지율이 굉장히 폭락을 했고요. 네. 그 반등을 국민의당이 고스란히 가져간 거죠. 자, 이렇게 호남 지지율 역전된 것 관련해서 결국 두 야당 내에서는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그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좀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지지율은 역전되고 안철수 의원이 더 기세를 부리고 있고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철수 의원의 개인 지역구 사정을 보면은 자신이야말로 연대하면서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사실상 가장 그 승리를 위해서 그 야권 연대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안철수 의원인데요. 네. 안철수 의원이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가상 대결을 보시면 이 35.3%로 앞서고는 있지만 이 잇따르는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가 32%,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입니다. 게다가 또 황창하 후보, 주희준 후보 이렇게 야권에서 네.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철수 대표는 야권 연대를 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유혹 뿌리친다는 건 어쨌건 안철수 의원 지역구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일대 노원을 떠나 이제 수도권을 돌라는 명을 받고 요새 이제 돌고 있거든요. 자, 과연 안철수 의원이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지 한번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용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갔는데 여기는 사선을 넘어가도 일단은 앞서고 있군요.
일단 그 진영 의원이 여기서 3선을 하면서 네. 개인적으로 구축해놓은 그 탄탄한 기반에다가 네. 본인이 또 이 호남 출신이다는 이런 이점까지 얻으면서 네. 현재는 앞서고 있는데 네.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황춘자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가 우리가 그 보통 사람들이 상당히 생소하게 느낄 정도로 저도 정치적으로 처음 들어본 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초반 그 선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거의 그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목은 굉장히 주의해 봐야 될 대목이 앞으로 네. 선거전이 본격화될 경우 당력이 총가동되고 어떤 네. 부분 이 지역구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을수록 황춘자 후보의 네임 어떤 지명도는 네. 계속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상승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표는 말입니다. 네. 지금 두 가지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황춘자 씨가 지금 얘기 나온 대로 황춘자 씨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예상외로. 전혀 무명. 그러니까 진영 씨가 앞서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무명에 가까운 황춘자 씨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는 표로 읽어야 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친황춘자 표가 모이는 것이 아니고 네. 반진영 표가 겹칠 때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춘자 씨는 잘 몰라도 저 정도 올라가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황춘자 씨의 어떤 그 능력을 보고 표를 준 게 아니고 네. 진영 씨에 대한 어떤 그 내가 볼 때는 네. 징계 네. 또는 응징 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뭐랄까 경향은 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지 않겠는가. 네. 상당히 위험한 저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관심적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광주에 가면요. 강훈태 전 광주시장이 있는데 이분이 구속 수감 중인데 옥중 서신을 보냈군요. 출마할 뜻이 있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 후보 등록을 했고요. 또 이 정치 탄압을 받아서 내가 이제 등록 직전에 이렇게 구속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이 구속을 일시 중단을 해 나 선거 운동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선관위에 요청을 했고요. 또 옥중에서 TV 토론이나 연설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강훈태 시장은 지난주 22일 그러니까 선거 후보 등록을 단 사흘 앞두고 네. 이 구속이 됐는데요. 이 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산악회를 구속해 선거 운동을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네. 이 강 시장이 이렇게 청원서를 내면서까지 선거 운동을 완수하겠다 네.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양지열 변호사. 이럴 수 있습니까? 구속 중인데 선거 운동을 하기에 며칠만 풀어준다. 일단 통상적으로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를 봤었을 때는 좀 네.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라는 건 뭐 몸이 아프다든가 가족들이 큰 이변이 일어났을 때 잠깐 임시로 나가도록 해주는 것인데 네. 활동 범위를 극히 제한해서 근데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건 제한할 수도 없는 거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좀 성립이 어렵는데 다만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네. 17대 때 박수찬 당시 후보가 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있었는데 수감 중인데 방송 녹화는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선거를 허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거 홍보 영상을 녹화해서 밖으로 돌릴 수 있도록 다른 네.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네. 그런 정도까지는 선거 관련해서 혹시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제 선거운동 시작하기 이제 사흘 전, 그때 이제 구속된 것 때문에 이런 탄원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질지 정말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야권 상황 두 가지 뉴스로 알아봤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는데 일단 사회부 김유림 기자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